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설이다의 역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뭐 꼭 좋은 주식 회사가 꼭 좋은 주식 종목은 아니다. 삼성전자를 어이할고 뭐 이렇게 제가 영상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삼성전자에 엄청난 돈을 지금 넣어놓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주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비중이 커요. 예. 제가 9,300만 원을 넣어놨네요. 근데 지금 평가 금액이 8,500입니다. 예, 저는 한 9%좀 넘는 그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뭐 30% 손해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고점 대비. 그리고 보통 한 20% 정도 그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오랫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별 큰 영향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2019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투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 이제 그 하락을 좀 막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삼성전자가 진짜 좋은 주식 회사죠. 정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회사고 글로벌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회사가 꼭 주식 종목으로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넣어놨냐? 저는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격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쓸 수 있게끔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배당도 이제 분기마다 받으니까 배당을 이제 받아가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짰었는데 역시 그런 제가 스스로 안정감 있는 계획은 독인 것 같아요. 주식에서는 제가 안정감 있게 하고 편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주식 투자는 여지없이 이제 뒤통수가 이제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좀 느낀 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백화점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구독주주님들 중에 한 분이 HD 현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수익률이 뭐 23%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 생각은 안 하고 1월 27일, 8일 날 그때 4,200만 원이 넘는 돈을 분할로 매수를 했어요. 그때가 22년 올해 1월 말이 되게 공포스러웠잖아요. 막 주식은 떨어지면서 뭐 뉴스는 막 다 안 좋은 뉴스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과감하게 이제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죠. 그때 HD 현대하고 뭐 포스코 홀딩스 뭐 그런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 비중을 많이 넣었었어요. 쌍용 CNE, 뭐 골프존도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컴투스 홀딩스처럼 많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롯데 케미칼도 그렇고요.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이제 수익을 본 종목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저도 이제 구상이 가능한 이런 포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식 투자가 좋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차하면 도저히 지금 시장이 이거는 계속 더 내려갈 것 같다 하면 저런 걸 다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버리게 되면 제 전체적인 계좌는 큰 틀에서는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목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에 몰빵을 해놨다고 하면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는 약세장에서는 분산 투자, 특히 이제 백화점식 투자, 그리고 더 좋은 분산 투자는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원자재 뭐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건 잘 그렇게 뭐 제가 깊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백화점식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예,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도 삼성전자 이거 갖고 있는 이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익 난 거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매도를 해서 그걸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66,600원입니다. 이게 과연 어느 선이냐? 근데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직 덜 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지금 한 4년, 5년치를 봤을 때요. 삼성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올해 말까지 기준을 쳐가지고요. 6년치를 이제 보게 되면 가장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을 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8년 그 해가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엄청났어요. 240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그러니까 지금이 뭐 올해 이제 돼야지 300조가 이제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역대 최고의 기록을 남겼지만은 주식은 저평가돼 가지고 그때가 PER이 퍼가 6.4배였고요. PBR이 1.1이 안 됐어요. 그리고 BPS에 거진 육박했어요. BPS. BPS라는 게 주당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순수하게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BPS 거의 붙지 않았지만은 작년 기준은 43,600원이고, 그리고 올해는 기준이 49,000원이 좀 안 돼요. 근데 가장 낮았을 때 PBR이 1.1배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예상으로는 2024년 12월쯤이 1.1배 정도 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ER은 9배, 2018년도 6배에 비해서는 이제 적겠죠. 그러니까 BPS가 이제 2024년 12월에 6만 원입니다. 지금이 6만 6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024년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너무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안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회사 뭐 다 알죠. 다 알고 지금 뭐 평택에 P3 공장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테네시라는 도시에 신규로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려고 하고, 그리고 베트남 공장을 일부 철수를 하고 뭐 다른 데 지금 또 알아보고 있고 뭐 신규로 투자를 엄청 하고 있죠. 근데 신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 공장이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캐펙 투자가 지금 17년도 42조, 그리고 18년도 30조 좀 안 되게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19년도 25조, 20년도 37조, 21년도 47조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엔 2024년 12월까지 51조가 이제 해마다 50조 가까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신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거래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뭐 그런 데가, 그런 회사들이 혜택을 보지, 삼성전자 자체가 혜택을 보려고 하게 되면 2025년 이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워낙 저기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시고 저점에 사셨던 분들은 뭐 계속 이런 페이스로 가시면 문제가 없지만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왕창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뭐 조금 그렇게 왕창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식으로 좀 모색을 해서 이 손해본 걸 만회를 해볼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매어 있는 분들은 앞으로 3년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2025년 이후에나, 그러니까 10년 동안 나는 갖고 갈 거야 이러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 3년, 2년 그 안에 삼성전자 그때까지만 나는 돈을 쓸 수가 있어. 그런 돈으로 삼성전자 투자를 할 거야. 그런 제한적인 돈을 쓰시는 분들은 좀 위험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요. 저도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줄이고 한 1000주 정도 갖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는 거 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들어오고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같이 제가 나름대로 사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제 개인적인 그 기준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2011년도부터 계속 거래를 해본 거죠.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사고 팔고 5천 대부터 계속 제가 사고 팔고를 했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버브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버브 반도체가 되게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이게 먼저 확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버브 반도체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뒤따라서 좀 있다가 올라가더라고요. 텀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 정도 텀을 두고서 이제 먼저 가고 또 먼저 하락하고 이런 종목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 보게 되면 이 탄광 속에 카나리나라는 그 새를 갖다가 이 광부들이 이렇게 넣어놓고 걔가 이제 죽거나 이러면 그게 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어버브 반도체가 저는
삼성전자의 그 새해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게 투자에 좀 참고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오버 반도체가 조금씩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호가 전 여기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너무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좌우지간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런 신설 투자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초격차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세계 1위를 항상 이제 지향해야 되니까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투자가 되겠죠. 또 혹시 또 로봇 그 산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M&A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큰 호재죠. 이렇게 M&A를 한다는 거는 신설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산업을 갖다가 이게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캐펙 투자의 종류 중에도 뭐 브라운필드하고 그린필드라고 있는데, 이 그린필드라는 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신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가 될 수가 있고, 뭐 브라운필드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산업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런 리스크 없이 바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뭐 로봇 산업을 좀 그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공장을 인수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 호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에서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좀 오너가 어느 정도 좀 중심을 잡고 강단 있게 가야 되는데,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각국이 이제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고 반도체를 자기네 나라들도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도 인텔하고 마이크론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 한 2,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그 누리고 있던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그런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시장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바이든 그 할아버지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고 반도체 칩을 갖다가 국정회의 할 때 매번 이렇게 뭐 강조를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어려운 시장이 앞으로는 좀 전개될 것 같다는 그런 안 좋은 느낌도 들고요. 뭐 제 소견이니까 그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현금 배당이 2% 정도 되는데 특별 배당금을 받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는 그 은행 이자보다는 이제 배당률에서 이렇게 큰 차이점을 이제 못 느끼는 그 정도의 지금 수준까지 와 있는데, 계속 이제 캐펙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현금 배당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PER 밴드도 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PBR 밴드도 점점 이제 하락을 해서 좀 초록색 구간과 빨간색 구간 이제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점 구간인 거죠. 이제 거기 다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일부는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강한 이제 주식을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분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만큼 이제 손해를 본 거는 그거만큼 이제 수익을 이제 봤던 종목들에서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해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해볼 생각인데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기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 부재 중인데도 금리를 올렸어요.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미국도 이제 점점 다음 달에 50bp 0.5%를 인상을 시키고, 그리고 양적 긴축 QT를 진행을 해서 이제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이제 내놓겠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이제 잡겠다라는 뭐 의미 같은데, 점점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주식시장이 돈이 이제 씨는 말라가는데, 저 모르겠어요. 미국이 자기네들 살자고 저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이제 후진국들한테 이제 타격이 이제 가해지게 되면 그 지금까지 이제 어떤 글로벌리한 세계 경제 흐름에서 그 체인이 이제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제 또 충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도 되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출을 그동안 1, 2년 동안 너무 많은 대출이 일어나가지고 그 빚으로 산 그런 아파트하고 그런 문제가 또 은행까지도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지금 똑바로 좀 정신 차리고 여차하면 저도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현금화 할 지금 생각도 있어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주식 계속 우상향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주식이 참 무서운 게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뭐 하루 만에 막 그냥 폭락이 오고 뭐한 달 내내 막 이렇게 폭락이 뭐 되는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블랙스완보다는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좀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신호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기민하고 현명하게 이제 잘 판단을 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장황하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우지간 그 삼성전자 주주 되시는 분들도 이제 힘내시고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좀 정신도 바짝 차리고 또 주식 투자를 임할 생각입니다. 뭐 단타도 어렵지만 이게 장기 투자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주식 시장에서 또 성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